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고 기사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서울의 모 지역의 오피스텔 분양가가 이제 10억을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다 보니 그 홈페이지가 마비됐다는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오피스텔이 왜 오를지, 왜 대체 지역이 필요한지 이번 시간에는 그런 진단을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사실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체가 이 정부에서 많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효과로 사실 풍선 효과가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그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올랐고요. 특히나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대체지로 오피스텔이 그 대체지가 왜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면 우선 이번 정부에서 사실은 많은 부동산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도 했고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이 증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러한 주택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들어온 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1년도죠. 21년도 지금 현재 시점까지 한번 짚어보시면 규제에 따른 추가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한 대출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그리고 전매가 역시 강화가 되고 재건축이 이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이해 그 달 보시면 지금 6월 달이고 8월 달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의 의무가 생겼고 또한 양도세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넘어와서 보시면 세제가 강화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갈수록 강화된 이러한 정책 때문에 역효과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특히 민간 분양가가 상한제가 됐고요. 세제가 강화됐는데 이 보유세 양도세가 굉장히 강화됨으로써 다음 달로 넘어가시면 이제는 취득세까지 이렇게 보유세가 양도세 강화된 것 플러스 모든 것이 점점 강화된다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를 보시면 규제 지역이 또한 추가가 됐고 자금 조달 계획이 또 확대가 됐죠.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집값을 올리는 하나의 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보시면 또 많이 나왔죠. 자금 계획도 강화가 될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이 강화, 재건축은 실제 거주하는 요건이 강화가 됐는데 이때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굉장히 많이 또 집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굉장히 혼란때 이 시기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법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보시면 굉장히 집값이 그냥 상승이 아니라 급상승을 많이 했던 때죠. 담보대출과 전입신고 신설이 됐죠. 또한 이런 걸 보시면 임대차까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가 강화됐는데 보유세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가 또 강화가 됐고요. 지금 5월 달을 보시면 21년 5월 달에는 금융 취득에 대한 이러한 무주택이 완화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은 또 무주택에 대한 대출도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비규제 지역이 풍선 효과가 투기 과열 지구와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이 비주거용 주택이 인기가 많다는 첫 번째 원인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을 보시면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전세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전세 가격이 너무 급상승을 하다 보니 이 서울 이외의 수도권으로 사실은 이동을 하게 되죠. 탈바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7월 10일 대책 이후의 공동주택 가격을 보시면 지금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보신 바와 같이 대책 이후에 6억에서 6억 이하와 6억 초과에서 9억은 아파트가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많이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내용을 보시면 앞선에 아나운서님이 기사를 말씀을 드렸죠. 9억 초과와 15억 이하와 15억 초과된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러한 그래프를 보면 나타나고요.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전세 수급 지수인데, 전세 수급 지수란 뜻은 사실 단위가 100이 넘어가면 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16년도에도 이 수급을 보시면 168입니다. 100이 훨씬 넘었죠. 하지만 지금 20년대를 보시면 199, 거의 200이 가깝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수급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다가 임대차 3법을 만들어놔서 그걸 시행함으로써 이 전세라는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면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오피스텔이 주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선호들 안 했죠. 근데 요새는 보시면 주된 요인을 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비주거용이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인기가 많은 것은 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투기 비조정지역에서 제외가 되는 이유, 그리고 대출이 완화가 돼가지고 주택보다 훨씬 좀 낫다는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유가 되고요. 과거에는 원룸이라든지 투룸이 작은 평수가 인기가 있었다면 현재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주거의 대체지로 쓰리룸, 넓은 이러한 형태로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별반 차이 없지만은 이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아파트처럼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한테는 또한 옵션이 아파트와 달리 굉장히 풀옵션 잘 돼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풀옵션 되지는 않지만 풀옵션이라는 범위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식기 건조기라든지 우선 빨래 건조기는 보편적으로 다 사용을 하죠. 거기까지 추가되어 있는 것이 풀옵션으로 제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이, 전자에 대한 가격이 줄어든다, 부담이 훨씬 적게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평형도 옛날에는 대형 오피스텔이 사실 인기가 많이 없었다면 이제는 이 기준을 보시면 85제곱미터, 120제곱미터까지는 규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 평수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메리트가 있는 것은 향후에 아파트를 청약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오피스텔 세대가 100세대 미만이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아파트 대체로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